TRB입니다. 작은 형제회의 김석찬 호노리오입니다. 지난 영상 프란치스칸 ABC 첫 번째 영상 올리고 나서 시간이 이렇게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한 달이란 시간이 흘러버렸는데요. 좀 더 자주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결심도 다져보면서 다시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작은 형제회에 관련된 또 다른 말인 프란치스칸이라는 이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프란치스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익숙한 용어일 테고 어떤 분들께는 아마 낯선 용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보통 수도회들을 보면 수도회 회원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따로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어 베네딕토회 회원들 같은 경우는 베네딕틴이라고 부르고 도미니코 수도회 회원들 같은 경우는 도미니칸이라고 불러요. 또 살레시오회 회원들 같은 경우는 살레시안이라고 부르죠. 그처럼 프란치스코회 회원들도 프란치스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프란치스칸이라는 말은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회원들만 지칭하는 말인가? 아니요. 그거보단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작은 형제들이 프란치스칸인 것은 맞는데 모든 프란치스칸이 작은 형제인 것은 아니죠. 그럼 누가 프란치스칸인가? 당연히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 회원들은 프란치스칸이죠. 그럼 그들만 프란치스칸인가? 그들을 포함한 좀 더 큰 부류가 프란치스칸이라고 불립니다. 이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프란치스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일반적으로 세 단체를 창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이고요. 두 번째가 글라라 수녀회, 그리고 세 번째가 프란치스코 3회입니다. 이 세 단체의 회원들을 프란치스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프란치스코회 작은 형제의 회원들이 프란치스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알겠는데 글라라 수녀회는 어떻게 연관이 되었을까? 그리고 글라라 수녀회도 프란치스코가 창설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성녀 글라라가 회계 생활을 시작할 때 그녀 스스로 수도서원을 하고 수도회를 창설하고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녀가 회계 생활을 시작하고자 할 때 그를 회계 생활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녀 글라라는 글라라 수녀회를 처음에 만들었다기보다 먼저 작은 형제의 회원이 됐죠. 조금 이상하죠. 작은 형제의 회원으로 여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그런데 정기상으로 보면 성녀 글라라는 먼저 성 프란치스코에 의해서 회계 생활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이후에 성 프란치스코가 형제들과 자매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녀 글라라와 그의 자매들을 산다미아노 성당으로 옮기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 양식을 줍니다. 이름으로써 산다미아노에서 성녀 글라라와 그녀의 자매들의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즉 글라라 수도회의 삶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글라라 수도회는 성 프란치스코가 성녀 글라라와 함께 창설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글라라 수녀회는 성 프란치스코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프란치스코 3회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성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이 자신을 포함해서 12명이 되자 이제 로마로 가서 이노첸시오 3세로부터 회칙을 구두 인준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회계자들의 전통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수가 12명이 되면 교황청에 가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인가를 받는 이런 것들이 회계자들의 전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그 전통에 따라서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도 이제 로마로 가서 그들의 삶의 회칙을 구두로 인준받게 되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회계 설교를 하면서 곳곳을 다니게 되는데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많은 이들이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에게 정말 많은 이들이 몰려들죠. 형제들만이 아니라 자매들도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성 프란치스코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도
성프란치스코가 살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싶다고 원의를 밝히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결혼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은수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성프란치스코가 사는 그런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건들이 다 다르죠. 모두가 다 작은 형제가 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프란치스코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프란치스칸 삶을, 프란치스칸 정신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과 생활 양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그룹을 지어서 이제 프란치스칸 무브먼트에 합류하게 되죠. 회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그룹이 나중에 조직화되어서 프란치스코 3회가 됩니다. 현재는 제소 프란치스코회와 율스 3회라고 불리는 이 수도 단체가 프란치스코 3회에 해당되죠. 그러니 이 단체도 결국 프란치스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그로부터 기원하는 단체 그리고 회원들을 프란치스칸이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프란치스코 1회, 2회, 3회라고 이렇게 구분지어 부르는데요. 1회는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회가 프란치스칸 1회입니다. 2회는 글라라 수녀회가 거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실바의 베아트리체라는 분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수도회를 창설하는데요. 이 수녀회는 늦게 창설되었지만 글라라 수녀회 회칙을 따름으로써 2회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3회는 제소 프란치스코 회와 율스 3회라고 불리는 수도단체가 3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1회, 2회, 3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 교회법적으로는 1회, 2회, 3회가 가지는 그런 법적인 책임과 의무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직적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숫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실 그런 교회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가족 안에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형태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1회 남자 수도회, 2회 봉쇄 수도회, 3회 제속성이 드러나는 제속 프란치스코회, 율수삼회란 수도단체도 있지만 이렇게 삶의 형태에서 조금은 구별 지어지는 것이 1회, 2회, 3회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보는 것이 요즘에 와서는 더 바람직한 이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1회, 2회, 3회 모두를 가리켜서 프란치스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작은 형제가 프란치스칸인 건 맞지만 모든 프란치스칸이 작은 형제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프란치스코 3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프란치스코 3회의 특징은 제속성이었어요. 1회 수도자도 아니었고 2회 봉쇄 순종원도 아니었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혹은 그들의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프란치스칸 정신을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들 가운데서도 수도 생활을 원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었죠. 그리고 훗날 교황으로부터 제속회와는 구별되는 그들만의 회칙을 받게 됨으로써 이들은 수도단체로 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그룹이 바로 율수 3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3회는 제소 프란치스코회와 율수 3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근현대에 오면서는 프란치스칸 가족의 개념이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프란치스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 단체의 회원들을 프란치스칸 그리고 프란치스칸 가족이라고 불렀는데요. 근현대에 오면서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게 됩니다. 이제 3회에 수도 3회가 포함되기 시작을 합니다. 수도 3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면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유럽 사회 안에서 국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냐면 수도원 제도라든지 수도원이
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금지시켜야 되겠다 하고 수도원을 봉쇄하고 그들의 재산들을 국가로 국유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자들을 다 내쫓게 되죠. 그리고 수도자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존재라고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을 하면 수도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수도자들은 이제 사회적인 영역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교육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도자들 주위에 그들을 도와주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뜻을 함께 하던 이들이 모이게 되면서 단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교회 안에서 수도단체로 인정받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성당이나 다른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수도회, 특히 수녀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수도회, 수녀회 들 가운데서 이제 프란시스코의 정신과 가르침을 따라 살겠노라고 프란시스칸들의 수도사회 회칙을 받아들이는 이들 그리고 단체들이 이제 프란시스칸 가족 안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이 모든 이들이 다 프란시스칸들인 것이죠. 그리고 프란시스칸 가족들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프란치스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프란치스칸 가족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 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